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많은 분들이 겪는 깊은 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슬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모르면 평생 슬픔에 갇혀 살게 되지만 알고 실천하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76세 김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년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남편 사진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고 할머니는 점점 말라가기만 했습니다. 남편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도 따라가고 싶어. 김순자 할머니가 매일 반복하던 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정말 세상을 등질까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김순자 할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활기찬 분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손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남편이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살아요. 남편을 위해서라도 행복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도대체 김순자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그 깊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실제로 배우자, 사별을 경험한 노인 중 85%가 심각한 우울감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2년 이상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일부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특별한 방법들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배우자 사별 후 슬픔을 극복하는 것이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방법과 단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배우자를 먼저 보내시고 깊은 슬픔에 빠져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매일 눈물만 흘리며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은 배우자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특별하고 검증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실천해서 새로운 희망을 찾은 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어떻게 하면 단계별로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를 널리 전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48년을 함께 산 남편을 폐암으로 잃었습니다. 6개월간 병간호를 하며 마지막까지 함께 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할머니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소 활발하고 밝았던 성격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씻지도 않고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세상에서 뭘 하고 살라는 거야. 48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혼자 남아서 뭘 해.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매일 하던 말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병원에 가자고 해도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몸무게는 10kg 이상 빠졌고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당뇨병이 생겼고 혈압도 오르고 무엇보다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정말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의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5살 된 증손자 민준이의 한마디였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할머니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맨날 울어요? 할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할머니 우는 거 보면 속상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김순자 할머니는 번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만의 슬픔에 빠져서 남편이 어떤 마음일지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 남편이 하늘에서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상할까. 할머니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씻고 옷을 갈아입고 밥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못했어. 하지만 이제 정신 차릴게.
당신이 하늘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잘 살아볼게.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슬픔의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었고 다시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울고 싶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특별한 방법들을 하나씩 찾아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할머니가 시도한 특별한 방법, 남편과의 대화 시간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를 남편과의 대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슬픔도 털어놓고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민준이가 할머니한테 그림을 그려줬어. 당신도 보고 싶어 하겠지? 그리고 오늘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는데 봉사활동 해보라고 하더라고. 어떻게 생각해?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남편의 대답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를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려. 그러니까 슬퍼만 할 게 아니라 남편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특별한 방법, 남편을 위한 작은 일들을 매일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일들을 기억해서 그것을 대신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꽃을 키우기, 남편이 아끼던 길고양이에게 밥 주기, 남편이 자주 기부했던 곳에 조금씩 돈 보내기 등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못다 한 일들을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기뻐하실 것 같고 저도 남편과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위로가 돼요. 이런 작은 실천들을 통해 할머니는 남편과의 연결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슬픔을 남편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특별한 방법, 감사 일기 쓰기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지만 찾아보니 의외로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 민준이가 안아줘서, 날씨가 좋아서, 남편이 48년 동안 사랑해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라도 적어나갔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에만 집중하지 말고 남편과 함께했던 48년이라는 축복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번째 특별한 방법, 남편의 꿈을 대신 이루어드리기였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생전에 하고 싶어 했지만 못다 한 일들을 찾아서 대신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나중에 시간 나면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 바쁜 생활 때문에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에 연락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갔지만 다른 어르신들을 도우면서 점점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거동 불편한 할머니들 도와드리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슬프다고 해서 세상이 멈추는 게 아니구나.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고 무엇보다 남편이 하늘에서 우리 마누라 정말 착하다고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봉사활동을 통해 할머니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찾았습니다.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에너지로 바꿔나간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별한 방법, 새로운 관계 만들기였습니다.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슬픈 이야기만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극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른 분들도 이겨내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할머니는 10년 전에 남편을 잃고도 밝게 살고 계신 82세 박순덕 할머니를 만나면서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슬픔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야. 슬프다는 건 그만큼 사랑했다는 뜻이니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하지만 그 사랑을 슬픔으로만 두면 안 되고 새로운 사랑으로 바꿔야 해라고요. 이런 특별한 방법들을 실천한 지 1년 후 김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활발한 분 중 하나가 되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를 보겠습니다. 73세 윤복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윤복순 할머니는 남편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이별이었기 때문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할머니는 6개월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복순 할머니만의 특별한 극복 방법이 있었습니다.
윤복순 할머니의 첫 번째 방법, 남편에게 편지 쓰기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마다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주에 있었던 일들, 느꼈던 감정들, 앞으로의 계획들을 모두 편지에 담았습니다. 여보, 이번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마트에 가는 것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이런 식으로 솔직한 마음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할머니는 남편과 여전히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다 보니 자신의 감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기였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옷들을 그냥 보관만 하지 않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남편의 셔츠로는 방석을 만들어서 복지관에 기증했고, 남편의 양복은 어려운 가정의 아버지에게 전달했습니다. 남편 물건들을 그냥 장롱에 모셔두기만 하면 슬픔만 더 커져요. 하지만 그것들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남편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남편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세 번째 방법,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어서 이웃들과 나누기였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좋아했던 김치찌개를 매주 한 번씩 만들어서 혼자 사시는 이웃 할머니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생각이 나서 슬퍼서 못 만들겠더라고요. 하지만 이웃 할머니들이 맛있다, 고맙다 하시는 걸 보니까 남편이 저를 통해서 다른 분들을 도우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 윤복순 할머니도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런 슬픔 극복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상담 심리학 전문가 이명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자 사별 후 슬픔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지속하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명순 박사에 따르면 슬픔 극복에는 5단계의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1단계는 부정과 충격의 시기입니다. 이럴 리 없어, 꿈이겠지라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보통 2에 3개월 지속되며 억지로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는 분노와 원망의 시기입니다. 왜 나를 두고 먼저 갔어? 신은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거야? 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이런 감정도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억누르지 말고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는 타협과 협상의 시기입니다. 다시 돌아와 달라, 내가 더 잘할게라며 현실과 타협하려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고인과의 대화나 편지 쓰기 같은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4단계는 우울과 절망의 시기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깊은 슬픔에 빠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가족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5단계는 수용과 재적응의 시기입니다. 슬픔을 받아들이면서도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앞서 소개한 특별한 방법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5단계가 순서대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뒤로 오가기도 하고 여러 단계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인 노인정신건강 전문의 김철수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배우자 사별 후 슬픔을 극복하려면 3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슬픔을 억누르지 말 것. 둘째, 혼자 견디려 하지 말 것. 셋째, 새로운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김철수 박사의 구체적인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슬픔은 억누를수록 더 커집니다.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울고, 그리워할 때는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다만 그 감정에만 빠져서 일상생활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슬픔을 느끼되 조금씩 다른 활동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가족, 친구, 같은 처지의 사람들, 전문가 등 누구든 도움을 받으세요.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했던 삶의 의미는 끝났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봉사일 수도 있고 자녀나 손자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자신만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실제로 슬픔을 극복한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79세 최정순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3년 동안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극복했습니다.
최정순 할머니의 방법은 남편과 함께 꾸던 꿈 이어가기였습니다. 할머니 부부는 젊을 때부터 나중에 시간 나면 작은 텃밭 가꿔서 이웃들과 나눠 먹자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생활 때문에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이 꿈을 혼자서라도 이루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 작은 화분들을 놓고 상추, 고추, 토마토 등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생각이 나서 슬퍼서 물도 제대로 못 줬어요. 하지만 조금씩 자라는 채소들을 보면서 남편이 저와 함께 기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기른 채소들이 자라면 이웃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웃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우리 꿈을 이뤘구나 하며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슬퍼만 하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남편도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지금 최정순 할머니는 동네에서 텃밭 할머니로 유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할머니의 채소를 받아가고 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하러 옵니다. 할머니는 슬픔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보람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방법들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단계별 실천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첫 3개월 슬픔을 받아들이는 시기. 이 시기에는 무리하지 마세요. 슬플 때는 실컷 울고 그리워할 때는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다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슬픔을 위한 시간으로 정해놓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활동을 시도해보세요. 할 수 있는 것들 매일 고인과 대화하기, 감사 일기 쓰기, 가벼운 산책하기, 가족과 시간 보내기. 하면 안 되는 것들 혼자만 있기, 밥 안 먹기, 씻지 않기, 모든 사회활동 중단하기. 74세 이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그 시간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억지로 빨리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루하루 버텨내세요. 2단계 4개월에서 6개월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는 시기. 이 시기부터는 조금씩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보세요. 고인을 위한 의미 있는 일들을 하나씩 찾아서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들 고인이 좋아했던 일 대신 해드리기, 고인의 물건 의미 있게 활용하기,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만나기, 가벼운 봉사활동 시작하기. 주의할 점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시도하지 말기,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휴식하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기. 3단계 7개월에서 12개월 새로운 관계와 활동 확장하기. 이 시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들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종교활동 시작하기, 새로운 취미 찾기, 여행이나 문화활동 즐기기. 4단계 1년 이후 새로운 삶의 의미 정착시키기. 이 시기에는 자신만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완전히 정착시키세요. 고인에 대한 그리움은 남아있지만 그것이 새로운 삶을 방해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무리하지 마세요. 슬픔을 빨리 극복하려고 억지로 밝은 척하거나 무리하게 활동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1세 박말순 할머니는 처음에 이 실수를 했습니다.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웃고 억지로 활동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슬플 때는 슬퍼하면서도 조금씩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의사항,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 몇 가지만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슬픔이 너무 깊거나 오래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족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이제 그만 슬퍼해라고 재촉하지 말고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동시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세요. 둘째, 함께 추억하세요.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지 말고 함께 좋은 추억들을 나누세요. 아버지가 이런 걸 좋아하셨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죠 하면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셋째, 새로운 활동을 제안해 주세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활동들을 제안해 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같이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넷째, 전문적인 도움을 연결해 주세요.
필요하면 상담센터나 병원을 찾아보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도 찾아서 연결해주세요. 실제로 가족의 도움으로 슬픔을 잘 극복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77세 김복덕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6개월 동안 방에서만 지냈습니다. 하지만 큰딸의 세심한 배려로 점차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큰딸은 매일 할머니를 찾아와서 함께 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이 요리를 함께 만들어 볼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슬퍼서 못하겠다던 할머니도 딸과 함께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딸이 저를 재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버려 두지도 않았어요. 적당한 거리에서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줬어요.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지금 김복덕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요리들을 많은 분들과 나누면서 새로운 보람을 찾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신 분들의 공통된 깨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은 평생 계속되지만 그것이 삶을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배우자가 떠났지만 그분의 사랑과 추억은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 친구, 새로운 인연들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셋째,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배우자와 함께했던 삶의 의미는 끝났지만 그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넷째, 자신의 강함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힘든 시련을 견뎌내면서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82세 송순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5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그리워하지만 그 그리움이 저를 슬프게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준 사랑에 감사하게 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게 만들어요. 송순이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슬픔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우자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 계신 분들이라면 얼마나 힘드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던 반쪽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들을 헤쳐나오셨잖아요. 이번에도 분명히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특별한 방법들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인과의 대화 시간을 정하세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고인과 대화하면서 하루 일과를 공유하고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둘째, 고인을 위한 작은 일들을 실천하세요. 고인이 좋아했던 일들을 대신해드리면서 연결감을 유지하세요. 셋째,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면서 긍정적인 관점을 키워나가세요. 넷째, 고인의 꿈을 이어가거나 새로운 의미 있는 활동을 시작하세요. 봉사활동, 취미, 새로운 관계 만들기 등을 통해 삶의 목적을 찾으세요. 다섯째,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보세요. 슬플 때는 충분히 슬퍼하면서도 조금씩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상의하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언도 받으세요. 도움을 받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극복하는 것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배우자를 잃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인에 대한 그리움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하고 받았던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완성입니다. 시작은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 저녁에 고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일은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아서 적어보세요. 작은 시작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슬픔으로만 채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사랑과 희망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남편을 먼저 보낸 아내들이 가장 후회하는 말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지 못한 말들과 사별 전후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소중한 내용이니 꼭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작은 용기를 내어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